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판도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파트 격리 입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력이 한 16년 차 되고요. 대형 위탁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에듀파에서 격리 실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양력을 잠깐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파트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격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아파트 격리를 어떻게 하면 입문할 수 있고 또 아파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서 아는 분들을 모셔놓고 스터디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유튜브로 찍어서 그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동주택은 뭘까요? 공동주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나만의 공간도 있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큰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야말로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문을 닫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오면 뭐 로비도 있고 복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한 혹시 같이 사용하는 어떤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공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가가 있고요. 또 지식센터도 있고 뭐 공장형 아파트,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실버타운 같은 곳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뭘로 입문하고 싶으신 거죠? 격리를 입문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격리가 뭘까요? 말 그대로 회계 담당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회계 담당자들은 그냥 회계만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아파트 격리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격리분들은 회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회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급여도 줘야 되고, 직원들 뭐 4대 보험도 주고, 갑근세, 원천세 신고 같은 인사 노무도 하게 되고요. 퇴사하면 뭐 퇴직금도 계산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는 좀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민원.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민들이 전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서 민원 처리도 하고요. 또 여러분 아파트 사시다 보면은 갑자기 띵똥땡똥 벨이 울리며 사람들이 방송이 나오죠. 오늘은 수목소독일입니다. 여러분 창문 닫아주세요 하는 방송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도 아파트 격리가 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부가라는 특수한 직업이 있는데요. 부가는 뭘까요, 여러분? 부가는 일반 회사는 어떻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수익을 창출하죠. 뭐 물건을 판다던가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한다던가 하는 어떤 직업 이런 것들로 물건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뭘 만들거나 팔거나 하지 않죠. 그럼 뭘로 수익을 창출할까요?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민들이 내시는 돈 있잖아요. 그 관리비를 통해서 비용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전기수 난방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가지고 매달 정산을 하는 그 과정을 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라는 일을 가장 특수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가를 통해서 매달 옛날에 다른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만 회계를 마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월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계 처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격리라는 직종을 원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들이 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위탁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보면, 이제 격리 직원들을 뽑을 때 보면, 은행 출신 직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서비스 직종도 하던 분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직종들의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여성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직업군에서 이직, 난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난 이제
영업을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못하겠어라고 해서 네, 다시 이직을 하려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격리가 되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아무 아파트 나가서 저 좀 써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서 알아보다 보니까 격리 학원이 아파트 격리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한 군데는 솔로 땡 학원과 또 한 군데는 대한 땡땡땡땡 학원입니다. 요 두 군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 달에 뭐 두 달의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격리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군데를 비교를 해보자면 대안으로 시작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영등포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 근데 여기의 특징은 조금 더 필기, 처음에 그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필기를 좀 위주로 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 땡 학원은 부가를 좀 몇 번 시켜줘서 실기를 위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원 출신들이 학원이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학원은 저랑 같은 처지,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인맥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취업도 일부 수험생에 대해서는 취업도 주선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많은 곳을 많은 분들을 다 취업시켜 주지는 않고요. 일부분만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죠. 네. 왜냐면, 그 경력자들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 신규 분들을 조금 이제 안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까지는 못 해주지만 일부를 취업시켜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로는 이제 학원 말고 인터넷 강의, 인강을 듣게 되는데요. 인강은 지방 출신이라던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학원이 없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니면 학원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내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아니면 아기를 키운다던가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인터넷 강의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대신에 단점은 그 친구 주변에 같이 으쌰으쌰 하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인맥이 조금 쌓일 수 없다는 점에서 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인이 너무 운 좋게도 지인이 아파트 근무를 하는 바람에 뭐 언니라던가 이런 분들이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사무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서무로 취업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저는 서무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회계는 몰라도 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아파트는 그 여자 직원들이 보통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격리분하고 서무직원이 있어요. 아파트 격리는 말 그대로 격리 파트 업무를 하고요. 서무직원이 있다면 이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무는 사무 업무를 보게 돼요. 보통 이제 민원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를 친다거나 이렇게 뭐 문서를 만든다거나 방송물을 쓴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직원이 서무직원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격리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무가 있는 곳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서무에서 격리로 뭐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웃기지만 어쨌든 급여를 더 많이 받고 또 여러 군데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로 이제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무에서 이제 격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보로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파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대부분 경력자만 뽑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다른 곳에서는 사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 위에 다른 사람들이 나랑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떨까요? 사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실질적으로 경력이 없는
은행원 출신들 얼마나 회계 잘 알겠어요. CS도 잘 알겠죠. 은행원보다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파트 경력이 있는 분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파트는 다른 곳에서 해보지 않은 약간 특수한 업무, 직종, 부가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회계라던가 또 민원 처리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경리들은 이런 말 하면 겁먹으실 수 있는데 경리 시작하시는 분들, 경력 없는 분들은 80통에서 200통까지도 이력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제가 그 아파트 위탁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경력자가 만약에 경력자를 다 뽑고요. 근데 너무 거기에 급여가 적거나 아니면 오겠다고 하는 경력자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초보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제가 일일이 초보분들에게 일일이 알려드리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경력자를 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초보가 실력이 없다거나 경력자가 뛰어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할 줄 아는 분들을 뽑는 것이 훨씬 더 소장님도 편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이유는 소장님들이 경력자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또 그 업무까지 막 가르쳐주고 하려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력자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경력자를 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인 소개로 초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좀 아파트 격리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아는 지인이 격리라면 그 지인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입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에 그럼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파트에 이제 학원을 나왔어요. 학원을 나와도 사실은 10분의 1, 업무의 10분의 1도 10분의 1, 2, 그 정도밖에 사실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웠다고 맞게는 제가 사실은 얘기를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원을 이제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들을 이제 다 제출을 하겠죠. 제가 이력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써서 어디에 주로 이제 그 공고가 나오냐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 그 공고를 보시면 거기에 보통 나오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를 위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모아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이버의 전국 아파트 모임이라고 전화모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격리 구직이 올라오고요. 또 다른 다음이라던가 아니면 학원 사이트들이 있으시죠? 학원 사이트들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격리 구직 공고들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내시고 자기소개서를 내시고 나면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위탁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치관리하고 또 위탁관리라고가 있어요. 자치관리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뽑고 경리를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운영을 직접 하는 경우를 자치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탁관리는 뭘까요? 위탁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위탁사 몇 군데 있죠? 여러분들 우리관리라던가 광인이라던가 율산이라던가 세화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탁사가 있어요. 이런 위탁사들 중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직접 격리를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에서 만약에 격리를 뽑는 경우에는 어디서 면접을 볼까요? 그 아파트에 가서 보통 면접을 보겠죠. 아파트 소장님이 먼저 면접을 보고 아니면은 대표회의가 본다거나 아니면 대표회의랑 같이 본다거나 소장만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고요. 위탁관리 같은 경우도 소장님이 직접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탁관리사에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로 가서 거기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W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위탁사인데 거기서는 격리를 뽑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그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도 보고요. 또 이제 면접도 한 4-5단계로 거쳐서 면접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한테도 가서 면접을 보게 되죠. 저는 그 W 위탁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위탁사가 굉장히 저는 어쨌든 좋은 위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 직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근무했는지 확인도 직접 하고요. 네,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이렇게 제출하도록 해서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위탁사라고, 좋은 위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탁사의 인사 담당자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라면 어떤 분을 뽑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떤 분을 뽑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좋은 분들을 맨 처음에 뽑았어요. 근데 경력이 좋은 분들이 없어요. 그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거나 아니면 경력자들이 안 가는 아파트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력자들이 안 가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네, 경력자들이 안 가는 아파트는 지리적으로 안 좋은, 그래서 꼭 자차를 이용해야 된다거나 신도시 같아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급여가 작은 곳, 그리고 소문이 좀 안 좋은 곳.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슬프시겠지만 그 아파트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력자들이 기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급여가 아주 작아서 급여가 좀 기본 우리 최저임금 정도만 되는 곳들, 이런 곳들, 아니면은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소장님들도 소문이 안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력자들이 좀 기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경력자들이 안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초보를, 세대수가 작아서 정말 급여가 작거나 이런 곳들,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초보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죠. 네, 그런 곳을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곳에 갈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뽑힐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경력이 없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겠죠. 능력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죠? 물론 학벌이 좋으면 좋겠죠. 학벌이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은 그분이 정말 경력도 별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을 뽑았어요,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을 뽑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대 출신인데 이분도 고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뽑으셨대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학력이 좋으면 좋고요. 근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력. 두 번째는 뭘까요? 관련 직종에서 일했던 분. 네. 그러니까 경리를 뽑지만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서 서무로 일을 했다거나, 서무를 했으면은 뭐 중간 정산도 해봤을 거고 또 민원 처리도 해봤을 거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회계만 잘하면 이분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CS 계통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일을 했다거나, 그래서 관련된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좋겠죠, 호응도가.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오픈 ERP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XPRP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뭐 부기랑 타자 자격증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실력이 더 좋아요. 오히려 부기 타자 하신 분들은 옛날에 회계를 했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실력들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인맥. 네, 맞습니다. 제가 A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B라는 이 초보자에 대해서 너무 이분 괜찮은 분이고 인성도 좋고 내가 같이 옛날에 뭐 서무로 일했었는데, 혹은 제가 이분을 아는데 너무 일을 잘하시고, 네, 이분을 꼭 써주시면 제가 막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맥들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그분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외모. 네, 외모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됩니다. 뭐 너무 막 화려하게 아름다운 여성인을 원한다기보다 깔끔하고, 네, 친절하고 그 미소 짓는 외모라던가 그분이 신뢰성을 주는 외모, 이런 좋은 외모를 준다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예쁘면 남자 소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외모가 너무 조금 뒤처지지 않게 스스로를 좀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격증은 어떤 걸 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격증은 지금 일단은 전산회계 하고 전산세무, 전산세무 1급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까지 많이 따시는 것 같고요. 전산회계 1급과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회계 1급, 2급, 1급, 2급이나 전산세무를 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XPERP라고 프로그램,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저기 아파트에서 대부분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격증, ERP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격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사람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면 이 친구가 노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많이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동주택이 뭐고, 격리 업무가 뭐고, 학원, 그리고 자치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인맥을 쌓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인맥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도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분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전화모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 모임 전화모 같은 곳에 자꾸 나가세요. 나가서 얼굴도 쌓고, 그냥 거기에 소장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다른 업종의 사람들도 격리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친해지면 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서 나중에 실습을 시켜준다거나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습도 굉장히 좋은데, 본인 아파트에 가서 무조건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그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저 다른 곳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문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 격리 입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아파트 이제 이력서 쓰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좀 면접 보는 법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 부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회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들 예쁘게 그냥 편안히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고, 제 다음에 올릴 것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힘이 나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